요즘 뉴스 봤어? 올해 독감이 10년 만에 제일 심하게 돈다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집사람이 아침마다 생강차를 꼭 끓여주는 거야. 건강 챙기라면서. 어이, 너도 그래? 우리 집은 아예 생강을 한 봉다리 사다 놓고 매일 우려 먹는다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생강차가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 빈속에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나도 며칠 전에는 속이 좀 쓰리더라고. 집사람은 계속 몸에 좋다고 마시라는데 집사람도 독감 무섭다고 생강차만 끓여주는데 이게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냥 막 마시고 있는 거지 뭐. 맞아, 얼마 전에 약 먹는 사람은 생강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어. 혈액이 너무 굵어질 수 있다나? 그러니까 생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나이엔 더 잘 알아보고 먹어요. 그래서 말인데 생강이 진짜 뭐에 좋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은 생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고. 정확한 연구로 확인된 효능이 뭔지, 어떤 조합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 같은 6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뭔지 말이야. 여러분, 올해 독감이 10년 내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어른도 아이도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운 날씨에 생강차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강을 과하게 드시다가 속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강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의 진짜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줄이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연구 결과 생강 1g을 사전에 복용하면 멀미 증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멀미 예방 효과는 개인차가 있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행 전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강은 속을 편하게 하는 안전한 자연요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생강은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전 생강 1에서 2g을 복용하면 위 배출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후 더부룩함, 조기 포만감, 트림, 속쓰림이 잦은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셋째, 생강은 인후통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기침과 인후통을 줄이는 효과가 연구로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항염 성분이 더해지면 효과가 커집니다. 따라서 꿀 생강차는 감기철에 매우 좋은 자연요법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될까요? 결론은 도움은 되지만 치료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입니다. 관절염의 경우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통증이 조금 줄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생강의 항염 성분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진통제나 운동, 체중 조절을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하루 3g 이상의 생강 보충제를 68주 복용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6에서 4, 이완기 혈압이 2에서 1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주로 젊은 층에서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일상적인 생강차나 음식 수준으로는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생강은 결코 혈압약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당뇨는 더욱 복잡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 2에서 3g을 먹으면 공복 혈당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메타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즉, 당뇨 자체를 치료하는 효과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강의 항염 효과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첫째, 레몬과 생강의 조합은 매우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식물성 철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레몬은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먹기 좋게 합니다. 단, 레몬산이 치아를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마신 뒤 물로 헹궈야 합니다. 둘째, 강황, 후추, 생강 조합은 염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강황의 커큐민 흡수를 최대 20배 높여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항염 성분까지 더해지면 염증 감소 효과가 올라갑니다. 셋째,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과 생강 조합도 좋습니다. 비타민 B6은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입니다. 달걀, 감자, 바나나, 콩류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도움됩니다. 넷째, 꿀과 생강은 감기철 최고의 조합입니다. 꿀은
기침과 인후통을 줄이고 생강은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 두 성분이 매우 잘 맞습니다. 단, 당뇨병 환자는 꿀을 생략해야 합니다.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입니다. 생강을 많이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생강차와 음식 정도는 괜찮지만 생강 보충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입니다. 생강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은 하루 4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공복에 산도 높은 음식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레몬 생강차를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담석증이 있는 분은 생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자극해 담석이 움직이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강을 얼마나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처음 드실 때는 생강가루 기준 하루 0.5에서 1g이 적당합니다. 반드시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드세요. 전문가들은 하루 4g을 상한으로 권고합니다. 임신 중인 분은 하루 1g 이하가 안전합니다. 생강은 며칠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절염 통증을 줄이려면 생강차만으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생강 추출물 영양제가 더 적합합니다. 평소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생강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강은 보통 3개월까지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양을 줄이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수술을 앞둔 분은 생강 보충제를 피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피 응고를 억제해 수술 중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치과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전에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하루 1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 고르는 법과 보관법을 알려드립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생강을 고르세요. 물렁하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피해야 합니다. 향을 맡았을 때 상큼하고 매운 향이 나야 신선한 생강입니다. 생강은 냉장 보관 시 2에서 3주간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오래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겨 갈아서 얼음틀에 얼리면 편합니다. 생강가루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신선한 생강이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생강가루는 색이 변하거나 덩어리가 생기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